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케 치신 영상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토코라고 합니다. 사카비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본식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토코짱은 일본은 오사카 출신이시죠? 네. 오사카. 네, 맞습니다. 오사카. 계속 태어나서 계속 오사카인가요? 한국 오기 전까지? 아니에요. 그 대학생 때 도쿄에서 공부하고. 대학교 때? 네. 맞다. 대학교. 네. 그 전까지 계속 오사카 있다가 지금 한국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사카는 뭐 웃긴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 뭐 이런 거 빵, 뭐 이런 거. 오사카는 뭐 재밌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몸에 배어 있다고. 네. 맞나요?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얼마 전에 저희 영상에 나마겐슈가 열처리 안 한 술인가요? 라고 누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나마자케에 대해서는 일단 올린 적이 있는데 겐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네. 나마자케는 뭔지 아시나요? 나마자케는 그 가열 처리하지 않는 사케입니다. 네네네. 일단은 뭐 자세한 거는 예전 영상 보시면 되고, 보통 사케는 열 처리를 2번, 만들고 1번, 네. 그리고 출하 전에 1번 하는데 2번 다 안 한 거를 나마자케. 뭐 한 번 안 한 거면 나마초코, 나마즈메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네. 그건 아직 모르시죠? 일단 그러면 겐슈 하면은 그 전에 한 잔 시음을 좀 해보면서 할까요? 네. 일단 로콘이라는 네. 아오모리 지역의 술입니다. 이 양주장은 원래 300년 동안 슈보를 만들던 양주장이었어요. 슈보라는 게 술주자의 어머니 모자서 네. 주모. 그래서 사케를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그런 효모를 대량 배양해 놓은 기본이 되는 액체죠.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3단지 코미 찐쌀 물 들어오면서 양을 불려가면서 이제 술을 만들죠. 로콘이라는 술이고요. 로콘 중에서 사파이어 시리즈, 그러니까 이제 보석 시리즈가 있는데 쌀을 다룰 때 보석을 다루는 것처럼 더 뭐 정성스럽게 한다. 네. 그래서 보석 시리즈도 있어요. 루비, 사파이어 있는데 그건 사파이어입니다. 이게 일단 와인잔에 마시면 맛있는 니온시 어워드에서 뭐 금상 받았던 술인데 어떤가요? 드라이한 맛이 많죠. 살짝 뭐 드라이하지도 않고 스윗하지도 않은 정도인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 네. 이렇게 한번 아까 겐슈 얘기 있었죠? 겐슈는 그러면은 원주라고 쓰는데 그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떤 술 같나요? 何も加えてない 元からの元来のお酒っていうイメージがあります。 겐슈는 원주라고 쓰니까 원래 그래서 사케를 만들 때 아까 얘기했던 또 슈보에서 3단지 코미 3번에 걸쳐서 찐쌀, 물, 누룩을 넣으면서 양을 불려가면서 다 넣은 단계가 이제 모롬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걸쭉한 액체. 네. 그거를 이제 짜내면은 그 다음에 사케가 되는 거예요. 짜내기 전 단계가 이제 모로미 단계인데, 술을 짜낸 다음에 사케가 됐을 때 그 뒷공정이 이제 뭐 여과를 하냐 안 하냐, 열 처리를 하나 안 하냐, 물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달라져요. 근데 거기서 원주니까 물을 안 넣은 거, 물을 안 넣었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계에서 물을 안 넣은 게 겐슈라는 술이고요. 그럼 겐슈를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술은 나가노현의 사쿠노 하나라는 술이에요. 나가노에 사쿠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양주장이고요. 뭐 여기 써있는 것처럼 직화구미 해서 직접 떠서 담았다. 탱크로 가는 과정 없이 앞에서 통에 흘러나온 거에서 통에서 바로 담았다. 직화구미라는 뜻이고요. 이제 이름은 사쿠노 하나 준마이 긴조, 직화구미, 스펙디 준마이 긴조. 네, 스펙디는 이제 효모 이름인데 뭐 사과산을 좀 많이 내는 효모를 썼어요. 사과 향기. 사과산이 많이 나는 향을 써서 약간 그 사과산 느낌들. 이제 앞에 처음에 마셨던 로콘이 그냥 나마자케면 얘는 지금 나마겐슈예요. 나마겐슈. 뭐 여과 다녔으니까 모로코 나마겐슈인데 맛이 어떤가요? 앞에 거랑 좀 비교해봤을 때? 最初に飲んだ方がすっきりしてるというか、スッととろじん느낌
スッと入ってくる感じなんですけど、今飲んだ咲くの花はこう飲んだ後に甘みが広がるというか、飲んだ後も余韻を楽しめるような 여기 좀 긴 느낌. 요거 뭐 바디감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두 개 비교해 보면. 바디감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쿠노 하나. 사쿠노 하나가 좀 식가림에 좀 바디감도 있고 거의 간지. 거의 간지. 그렇죠. 알코올 발효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물을 그 모로미 상태를 짜내고 나서 물을 넣냐 안 넣냐. 이제 아까 로콘 같은 경우는 물을 넣어서 약간 조절을 한 거고, 얘는 이제 원주니까 물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식가림에, 좀 코임에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면 질문 있는데. 네네. 水を入れるお酒ってなんて言いますか? 물을 넣는 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 물을 넣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니까 특별히 부르는 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다 물을 넣은 거고, 특별한 경우 안 넣는 게 특별한 거니까 안 넣을 때만 겐슈라고 해요. 네네. 나르호도. 全部水は入ってる. 전부 씹었다 했더니 미즈오 이래요. 가스이. 한자로 할수라고 써가지고 와리미즈. 일단 알코올 낮추는 물, 와리미즈라고 그러고, 뭐 공정 쪽을 좀 더 물을 집어넣는다는 의미를 더 쓰면은 카스이, 가수라고도 써요. 가스이. 와리미즈나 카스이. 뭐 공정적인 측면 카스이고, 일단 그 물정 역할 측면에서는 이제 와리미즈라고 부르고 그렇습니다. 자, この原酒はどれくらいのアルコール度数がありますか? 일단 일반적인 니온슈 알코올 도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5 정도. 15 정도? 네, 그렇죠. 15도, 16도 정도가 일반적인 알코올 도수고, 이제 겐슈로 가면은 17도에서 20도까지도 가고. 오, 가까이 20도. 근데 20도까지 가는 건 많진 않아요. 20도까지 많진 않은데 보통은 한 18도 뭐 그 정도고, 20도 넘는 것도 있긴 있고요. 근데 주세법, 슈제호, 일본 주세법에서는 22도 미만까지를 니온슈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 22도 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알코올을 양조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알코올을 22도 넘기면 니온슈라고 못 불러요. 初めて知りました. そうなんですね. この原酒の方がこっちの方が高い、咲くの花の方が高いですか? 도수的に. 이거는 지금 17도, 17.5도고 로코는 지금 16도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자체 갖고 있는 바디감도 겐슈가 좀 더 있지만 알코올이 높으니까 느껴지는 그런 바디감도 좀 있죠. 네. 그리고 또 얘는 여과도 안 했기 때문에 더 뭐가 많이 있어요. 보통 여과도 이제 하니까. 자, 2つ目なんですけど. 3つ目? 3つ目か. 3つ目なんですけど、水を混ぜる理由っていうのは何ですか? 그 술에 있는 성분들이 그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나오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성분들이 나오는 그 알코올 도수대가 또 15도, 16도라고 해요. 그냥 음암이나 산미 같은 게 좀 잘 느껴지고, 그런 사케 안에 있는 성분들, 본인이 원하는 그런 알코올 도수대를 조정하기 위해서 물을 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코올 도수랑 맛과 향을 조절하기 위한 이유가 크죠. こう勉強してて低アルコール原酒っていうお酒もあるっていうのが勉強してて見つけたんですけど、その原酒だったらアルコール度数って高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て、その低アルコールっていうのは一体どういうものなのかっていうのを教えてほしいです。 그렇죠. 원주면 보통 알코올도 높아지는데 어떻게 저알코올 원주를 만드냐. 원주라는 게 술을 짜낸 이후에 물을 넣지 않는 걸 원주라고 했나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앞에 자꾸 물을 넣지 않는 거 말고 앞에 그 전제 조건을 계속 붙이는데 제가 말할 때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물을 넣으면 상관이 없어요. 겐슈라고 앞에서 물을 넣어도 겐슈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슈보, 효모를 대량 배양한 슈보에 주모에 3단지 콤이 3번에 걸쳐서 물, 쌀, 누룩을 넣는데 세 번을 넣어서 그 상태를 모롬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상태, 모롬인 상태에서 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고 나중에 짜내서 그 다음에 물만 안 집어넣으면 겐슈라고 부를 수 있어요. じゃあそのもろみの段階でお水を加えていて、そしたら別に
겐슈って呼べるんですか? 그쵸. 약간 비껴나간 건데. 그래서 이때 집어넣는 물은 오이미즈라고 그래요. 추수, 한자로 추자 수자 써서 오이미즈, 따라가는 미즈, 오이미즈라고 해서 부르는 용어가 좀 다르죠. 아까는 나중에 넣는 거는 와리미즈, 뭐 카스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오이미즈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앞 단계에서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알코올 발효를 끝내고 짜내서 물을 안 섞으면 저알코올 겐슈, 태알코올 겐슈가 되죠. 뭐 다른 방법도 좀 더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가장 편하고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뭐 다른 방법도 더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やっと謎が解けました.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저알코올 겐슈, 저알코올 무로카 나마 겐슈, 이거는 이와시미즈라고 해서 최근에 영상을 양조장 방문기를 4개 올렸어요. 보통 양조장 방문기 한두 개 올리는데 사장님이 너무 설명을 과학적인 설명, 화학 설명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까워서 일단 내용은 재미는 없는데 내용 도움되는 게 너무 많아서 영상을 4개나 올렸거든요. 그 양조장도 기본적으로 태알코올, 저알코올, 무역과 생원주, 무로카나마 겐슈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수가 12.3도. 오, 低いですね. 12.3도인데 한번 마셔볼까요? 와. 감칠맛도 좀 많이 있고 약간 단 느낌도 있고. 네. 不思議な味がします. 甘いし, うまいし. 농축된 약간 잘 숙성된 과일 느낌도 좀 있고. 이술 같은 경우가 도수 낮은데 맛이 좀 꽉 차 있죠. 리치 하죠. 리치. 우마미をこう凝縮したような味. 저알코올의 원주라고 하더라도 저알코올이면 사실은 물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이 양이 많은데 물이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더 약간 물 맛이 나거나 좀 더 연한 맛이 나거나 할 텐데 얘는 맛이 진하죠. 네. 일단 원주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알코올 사케들은 맛이 좀 부족하니까 뭔가 다른 방식들을 좀 쓰면서 맛을 풍부하게 내려고 해요. 그래서 전에 이와시미즈 양조장 영상 보면 나온 것처럼 사장님이 설명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여기는 유명한 게 고와리코지 앞에 그런 누룩 비율을 50%로 쓰는 양조장이에요. 굉장히 많이 쌀맛을 되게 많이 뽑아내는 건데 그렇게 고와리코지를 써서 맛을 풍부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정 중에 그런 산이나 포도당 이런 거를 많이 단맛과 산미를 많이 내서 공정 중에 어떤 단계에서 전 영상 참조하세요. 단계에서 어떤 공정 시간 늘리면은 그런 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많이 나오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내거나 아니면 뭐 약간 탄산감 있게 만들어서 그러면 맛이 좀 연한 것도 좀 재밌게 바뀌니까 아니면 오리, 앙금을 좀 남기거나 맛을 좀 풍부하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알코올이지만 맛을 좀 풍부하게 내고 합니다. 오늘 겐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면 오늘은 좀 겐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함께한 오사카에서 온 코토코짱 반가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